자, 촬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출인데, 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노출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이 좀 달라진 것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조금 밝게 찍어 오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전체에 대한 노출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맞아야 되고, 이런 화이트의 지금 역광이잖아요. 화이트가. 이런데도 적당히는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너무 화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출을 좀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 배경은 더 많이 나르죠. 그래서 지금보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보다는 뭐 한 요 정도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출이 많이 오버가 되면 이렇게 줄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콘트라스트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노출은 과유불급, 그러니까 좀 약간 어둡게 찍어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지금 K 컨벤션인데 사실 광원이 두 개라서 화이트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백열등이고 이쪽은 형광등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맞춘다면 예, 이 정도 느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때깔. 그죠? 너무 노랗죠. 너무 노란기를 조금만 빼주면 자, 이런 느낌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노출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화이트를 딱 맞추기는 힘들어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맞춘다면 이 정도 때깔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니까, K 가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6층 대기실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는 너무 노랗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백열등이 너무 노랗게 안 떨어지게끔 이런 느낌으로, 사실 조금 초록빛이 도는 것처럼 보일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광원이 두 개라서. 최적화해서 찍는다면 이 정도, 그 다음에 노출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어두워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런 느낌이면 굉장히 부하게 좀 밝다는 거예요. 특히 역광도 있어서 전체가 좀 이런 데가 좀 밝게 떨어져요. 여기는 지금 실루엣이 안 보이죠. 하얗게만 표현이 돼 있죠. 지금 느낌이 훨씬 더 노출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데 실루엣 다 보이고 다 보이죠. 제일 좋은 정도의 노출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가 그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출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것도 조금 밝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부한 느낌이 없게끔 지금 전체적으로 부허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데 보면 다 날랐죠. 그죠? 그래서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가 날르는 느낌이라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데가 좀 너무, 예, 그냥 사진으로 찍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노출이 오바가 있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네, 밝네, 이럴 수 있는데, 동영상의 입장 계속 보여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밝게 찍어오고 나중에 보정을 저희가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어 오셨는데, 뭐 저희 그 연습하던 분이에요. 물론 연습을 마치고 첫 건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찍어 오셨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찍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본인이 찍고 계신 게 조금 제가 지금 제시한 조건에 보다 밝다면 조금만 어둡게 찍어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밝을 수 있고, 예, 밝아요. 그 다음에 너무 밝고, 예, 조금 밝고요. 너무 노랗고요.
화이트 밸런스 입장에서. 자, 이 정도 노출도 노출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좋죠. 그죠? 너무 부한 느낌, 어디 하나 날르는 느낌이 별로 없죠. 전체 조화도 잘 보시고 역광 보정을 하실 때는 과유불급이고 노출도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거. 자, 여기도 이제 창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화이트가 맞고 여기 안 맞았는데 여기에 맞추고 여기를 노랗게 날리시는 게, 노랗거나 파랗게 날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밸런스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거를 백업을 찍으시는 분이 이렇게 찍어다 주셨고, 어딜 봐도 노출이 오바죠. 메인으로 찍으시는 분은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메인 들어갈 거였는데 뭐 우연찮게 백업을 들어가셨는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금 보정을 한 거죠. 역광 보정을 과하게 했죠. 전체가 부였잖아요, 좀. 그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덜 보정을 해 주세요. 역광 보정은 항상 과유불급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그죠? 역광이 뒤에 똑같이 있어요. 여기도 역광이고 여기도 역광이고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보정해 주시면. 그래서 화이트와 노출은 항상 중요해요. 예, 화이트가 조금 노랗고요, 밝고요. 예, 뭐 이게 100%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느낌이 오히려 저 대기실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광원이 두 개가 있어서 좀 그지 같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밝기로 찍어다 주시면 예,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도의 밝기, 눈으로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데 클로즈업도 해보시고. 여기는 조금 노출이 오바지만 조명이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죠. 그죠? 예, 노출은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본식에서의 노출은 입장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라이트가 비쳤냐 안 비쳤냐가 중요한데, 라이트가 비추는 순간에 노출이 오버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신부가, 자, 여기에 자동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갔는데 여기 지금 달걀 귀신처럼 돼 있죠. 노출 오버가 돼서. 가까이 가져가니까 제가 자동으로 맞춘 건지 아니면 촬영자가 수동으로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맞춰서 찍을 자신 있으면 자동, 수동으로 맞춰 찍을 자신 있으면 수동으로, 지금도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오버가 되지 않도록, 라이트를 지나는 순간에 오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노출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식에서는요. 본식에서는 그래서 입장할 때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조금 밝죠, 당연히. 그죠? 신부 들어올 때는 지금은 괜찮은데 라이트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밝죠. 그래서 웨딩홀마다 다르지만 라이트가 잘 쫓아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밝기인데 그럼 너무 밝고요. 바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너무 밝지 않도록 노출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연습하시던 분이 이렇게 찍어 오셨어요. 이렇게 찍어 오시면 이건 사고죠, 사고. 이거는 편집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은 항상 눈으로 보이는 듯이 LCD에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눈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절대 안 보여요. 이렇게도 안 보이죠. 지금 보정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 전체를 보면 맞나, 이게 틀리나 잘 모를 때가 있을 때는 클로즈업을 해서 꼭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보정을 해도 과유불급이니까 과하게 하지 않도록, 이 정도 느낌은 좋다는 거죠. 이 정도는 너무 밝다는 거죠. 자, 기준점을 아시겠나요?
자, 다음으로 본식에서 지금까지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본식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좀 짧게 그 주례를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뭐 축가를 한 세네 번 정도 나눠서 찍었다면, 앞으로는 주례 전체 주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한 번, 두 번 정도만 나눠서 3등분이 되겠죠. 그 정도만 나눠서 찍고, 축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가라면 1절, 2절 한 번씩만 끊어서 두 등분으로 그 정도만 좀 덜 끊어서 찍어 주세요. 왜냐면 본식을 너무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찍다 보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너무 토막 낸 것 같다, 원본 달라. 근데 저희는 이게 원본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편집본에 원본이 따로 드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찍으실 때 좀 풍부하게 찍어 주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었고, 요즘에 예식이 너무 짧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에는 한 두 등분 정도, 끊을 때도 뭐뭐 했습니다 다 했을 때 끊어 주시고, 이것도 일절이 다 끝났을 때 끊어 주시고, 앞쪽에 부모님들을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유도리 있게 덜 끊어서 찍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짧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본식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본식은 너무 토막내서 입장하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는 동작이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줄이 없는 결혼에서 아버님이 나오시고 다른 뭐 신부 아버님 나오시고 뭐 이렇게 나오실 경우에는 끊었다가 찍어도 상관이 없죠. 그거는 끝나는 지점에서 끊는 거니까. 근데 주례 선생님이 계시는데 주례가 있을 때 너무 한 대여섯 번 나눠서 끊고 여섯 일곱 번 나눠서 끊다 보면 저희는 이동해서 다양한 화면을 잡고 싶어 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찍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내용이 너무 풍실하지 못하다, 풍족하지 못하다 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짧게 너무 컷을 해서 찍지 말고 길게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거의 다 모노포드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흔들리는 화면을 지금 TV들이 50인치, 60인치, 70인치 뭐 이렇기 때문에, 큰 데는 100인치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흔들려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지금 모노포드를 놓고 찍은 건데, 본식에서는 길게 찍어도 옛날에는 팔도 아프고 흔들리고 그랬는데, 지금 모노포드를 드렸으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게 자신이 없으면 최대한 너무 클로즈업 들어가지 마시고, 멀리 클로즈업이 필요하시면 가까이 가셔서 사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노포드의 좌우 흔들림도 꼭 잡아 주시고요. 위아래로는 당연히 안 흔들리겠죠. 좌우 흔들림을 꼭 잡아 주시고 모노포드를 꼭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너무 흔들리면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화면 사이즈를 좀 와이드하게 잡으시고, 항상 카메라에 스테디샷이 켜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모노포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서 촬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대기실은 3분에서 4분 사이, 컷 단위는 5초를 넘어가지 않게 찍어 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로비도 마찬가지로 3분에서 4분 사이, 컷 단위가 5초 넘어가지 않게. 본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촬영해 주시고, 사진 촬영에서 너무 짧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원샷들, 투샷들을 많이 넣어 주시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단체 찍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공식처럼 말씀드렸죠. 처음에 단체 찍을 때 이렇게 원샷, 투샷 여러 컷을 넣어 주시고, 대 6컷을 이쪽으로 반 정도, 반대편으로 반 정도, 중간 사이즈, 와이드 사이즈, 이런 식으로만 찍어도 어느 정도는 풍부해요. 근데 이제 줄 설 때, 이렇게 친구들 특히 줄 서거나 그럴 때 좀 와이드하게, 나 신랑 기준으로, 신부 기준으로 좀 이렇게 악수하고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좀 담아 주셔도 좋고요. 이쪽 단상 쪽 말고 하객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셀카를 찍고 논다거나 그런 것들을 담아 주셔도 어느 정도 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컷은 짧게 다양하게 많이 찍어 주시면 나쁠 거 없으니까 많이 찍어 주시고요. 너무 짧게 찍으시면 나중에 쓸 게 없는 것처럼 남들보다 막 한 반 정도 짧고 그래요. 그래서 좀 길게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튀는 샷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런 거 튀죠, 이런 거. 그럼 이거를 안 튀게 하려면은 연결 다 아시죠? 화면 사이즈만 과감하게 앞에 컷 뒤에 컷을 사이즈 변경 해주시고,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찍어주시고 사이즈 변경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만 찍으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튀지 않게끔 찍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화이트 밸런스 노이즈, 화이트 밸런스랑 그 다음에 노출, 그리고 본식은 좀 길게 찍어 달라는 거랑 튀지 않게 찍어 달라는 거, 예전부터 계속 드리던 말씀이죠. 그 시간 배분 문제, 대기실, 로비, 본식은 길게 찍어 달라, 사진 촬영 너무 짧게 찍으면 좀 그러니까 다양한 컷을 넣어달라, 본식에서 특히 뭐 주례 선생님 말씀하고 축가는 너무 이렇게 쳐내지 말아라. 자, 그 다음 파일 관리 있어서 메모리 관리랑 잘 좀 해주시고, 카메라에서 삭제는 절대 금지예요. 한 컷 단위건 전체 메모리 포맷을 하건.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는데, 카메라에서 포맷을 하고 일단 파일을 한 개라도 지우면 파일이 다 꼬여요. 그리고 전체를 삭제를 하면 나중에 복원이 안 돼요, 만일의 경우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적도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꼭 지켜주시면 사고가 나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걸 안 지켜주시면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파일 업로드 해주시는 분들은 집 파일에 꼭 한 카피 해주시고, 하드에 두 달 동안 꼭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절차대로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은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지켜 주셨을 때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파일 관리 꼭 잘 지켜 주세요.